어, 서버 성능 최적화 기술들에 대해서 익혔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익혔던 그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버 성능 최적화라 하면은 일단 저는 이제 백엔드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서버 자체 성능도 최적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조회할 때 그런 부분에서의 성능 최적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스레딩을 이용해서 처리 속도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용자가 대기하는 과정 없이 바로 또 다음 일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의 인덱스를 통해서 특정 좀 자주 조회되는 특정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미리 생성해놔서 좀 쿼리 질을 날릴 때 조회 시간을 좀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HTTPS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HTTPS는 HTTP에다가 이제 보안 암호화 적용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인데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하기 전에 한번 이제 그러니까 응용 계층과 전송 계층 사이에서 SSL 계층을 추가해서 이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내보내는 기술로 알고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좀 프로토콜 그 알고리즘들이 이제 SSL이 예전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TLS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CA가 이 인증서에 대해서 이 서버가 자기 서버의 뭐 도메인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유효기간 이러한 정보들을 인증서에 담은 다음에 CA로부터 이제 서명을 받게 되면은 그 인증서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발급을 해주고 이 클라이언트는 그 CA의 그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이 SSL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에 이 서버가 그 신뢰할 만한 사이트구나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보안적으로 좀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개발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각 운영체제의 차이점과 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일단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학부 시절에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많이 개발했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이제 많이 개발할 때 IDE를 이용해서 많이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도 이제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GUI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식으로 개발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이후에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많이 개발했습니다. 뭐 리눅스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맥OS에서도 했었는데, 유닉스 계열은 아무래도 터미널 쉘이 좀 강력한 OS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쉽게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받을 수 있었고요. 물론 IDE도 맥OS에서는 IDE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리눅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서버 개발에 최적화돼서 좀 경량화된 OS다 보니까 IDE보다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직접 뭐 빔을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다른 이런 환경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는 각각 좀 다른 공통되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그때 대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뭐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윈도우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맥O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뭐 통신을 한다 했을 때 뭐 그럴 때 문제점이 생긴 점은 있었을까요? 네, 직접적으로 통신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제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OS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 뭐 어떤 네트워크, 뭐 소켓 통신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도 쓰는 뭐 시스템 콜이라든가 라이브러리 이런 부분들이 달랐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개발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이제
실제 통신을 할 때는 보통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OS 간의 차이는 크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보드픽이라는 프로젝트에서 6인 팀으로 구성돼서 일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팀 내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해결한 방식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저희는 일단 먼저 기획자랑 디자이너, 그다음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총 6인이로서 팀을 이루어서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직군이 또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자분이나 디자이너분과는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였고 그런 데서 오는 서로 간의 좀 이해 차이가 아무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획 단계에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얘기가 나왔을 때 보통 기획자분들은 개발 쪽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개발 쪽 공수가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가 아니면 좀 친목을 다지는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팀원 간에 좀 친밀감을 좀 높이는 걸 먼저 우선시했고요. 그래서 좀 친해지면 아무래도 얘기할 때 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생각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화합을 먼저 우선시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기술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기술 블로그와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 활동을 했던 이유는 뭐 남들에게 좀 알려주는 목적도 물론 있었지만은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뒀었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 남에게 이제 설명할 때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낀다 생각해서 남에게 이제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제가 제 안에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많이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 물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보다는 좀 더 내 안에서 나만의 언어로 이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작성할 때도 이제 저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을 좀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에서 보드픽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마리아 DB를 선택한 이유와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저희 보드픽이라는 프로젝트는 보드게임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단순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고 사용자가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자가 보드게임을 찜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유저가 좋아할 만한 보드게임을 추천한다던가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에는 보드게임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드게임의 정보가 좀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노이스케일보다는 관계형 DB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관계형 DB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MySQL이 있는데 MySQ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이 인수를 하면서 상업적인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별로 그런 요금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MySQL 포크 버전은 마리아DB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면 될까요? 네. 아까
아까 질문 중에 DB 인덱스를 통해서 조회 시간을 낮추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인덱싱을 한 기준이랑 그거에 따른 최적화 전략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저희 아무래도 그 정교화를 3정교화 정도까지 진행을 해서 테이블을 데이터 중복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을 먼저 정교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중복은 많이 줄일 수 있었지만은 좀 자주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서 항상 조인을 통해서 쿼리 질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막 데이터가 많은 건 아니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성능적으로 데이터 중복을 줄이는 것보다는 좀 쿼리 응답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반정교화도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주 조회되는 뭐 보드게임 정보라든가 그런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 파일을 생성해서 좀 더 쿼리 응답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그 인덱싱을 선정한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혹시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인덱싱을 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어떤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저장 정보들을 이제 네. 인덱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많이 조회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덱싱을 하셨는지 그거를 좀 선정하신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한지 좀 돼서 네. 기회를 잘 안 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드픽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직접 거기서 그 프로젝트 내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게임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보여주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OOS 기능을 따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술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획 단계에서 단순히 보드게임 정보 제공만 하는 거였으면 사실 뭐 회원 관리를 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저희가 기획을 했을 때 뭐 보드게임에 대한 뭐 후기도 작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맞춤으로 사용자가 이제 좋아요 기능처럼 보드게임을 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 찜 이런 항목에서 사용자가 내가 찜한 보드게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보드게임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회원 관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희 자체 서비스에 비밀번호 이런 걸 제공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인증기관들에 통해서 이제 OAuth로 로그인을 제공하는 게 더 이점이 크다 생각해서 OAuth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 끝인가요? 네. 네.